안녕하십니까. 농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농지 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이어서 영농인을 위한 세제 혜택 그 7번째 시간으로 고향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고향주택은 몇 가지만 빼고는 바로 이전에 올려드렸던 농어촌주택과 많은 부분이 유사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의 취지라든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과정이나 내용 그리고 조건들이 농어촌주택과 비슷하기 때문에 앞의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용의 흐름상 농어촌주택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먼저 두 주택이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향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역적인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농어촌주택은 지역적인 연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고향주택은 지역적으로 연고가 있어야 합니다. 고향주택이라고 해서 태어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또 10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적이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서류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거주 조건을 일단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읍면의 시골 지역이 아닌 인구 20만 미만의 시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인구 20만 미만의 시는 전국적으로 26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열거된 이 26개 시에만 국한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살펴봤지만 여기서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읍면 지역이 전부 제외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면에서는 농어촌주택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또한 이 소도시들이 전부 다 가능한 게 아니라 이중 수도권 지역,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관광단지 지역 이렇게 세 가지 지역은 또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만 농어촌주택은 허용이 안 되는 도시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두 지역에서는 취득을 허용해 주고 있는데요.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주목할 대목입니다. 농어촌주택은 아예 도시지역은 제외가 되는데 그에 비해서 고향주택은 바로 이 도시지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고향주택이 갖는 또 다른 메리트로서 농어촌주택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주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주택과는 지역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시 안에 있거나 서로 연접한 시에 있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취득 시기의 제한도 다릅니다. 농어촌주택은 2003년 8월 1일부터지만 고향주택은 그보다 훨씬 나중인 2009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취득분에 한합니다. 일몰기한은 똑같이 2025년 12월 31일이고요. 당분간은 계속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요건들 말고는 나머지는 모두 농어촌주택과 동일합니다. 내용이 겹치지만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고향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취득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가액 기준은 기준 시가로 3억 원 미만, 한옥은 4억 원 미만이고요. 취득은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모두 가능하고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도 가능합니다. 보유 조건은 농어촌 주택과 마찬가지로 최하 3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3년 이상 보유하는 조건이라면 기존의 일반 주택을 언제든 팔아도 양도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데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3년을 채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때까지 사후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고양주택도 농어촌 주택과 마찬가지로 취득 후 3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존의 일반 주택을 10년 후든 20년 후든 언제 팔아도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큰 메리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취득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주택을 서둘러서 처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천천히 귀향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부수적인 설명은 가급적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만 가지고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인 농어촌 주택 과세 특례편을 찾아서 한번 시청하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양주택은 지역적인 조건만 빼고는 농어촌 주택과 다를 게 없습니다. 두 주택이 갖는 특징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만 한다면 세금도 절약하고 또 시골에 조용한 세컨 하우스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일단 다른 주제로 이어갈 것인데 농지와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들 그리고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르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농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농지정보 채널 파머스였습니다.